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제가 지금 감기에 걸린 지 한 3, 4일 정도 됐는데요. 이제는 목이 좀 잠기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,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. 어제 그 CPI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암호화폐 시장은 큰 변화가 지금 있지가 않은 건데 이것을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 보통 이 CPI가 발표가 되면 이때가 어제 9시 반 CPI가 발표된 시점인데 기존에 이 CPI가 발표됐을 때는 이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곤 했었는데 어제는 뭐 이 정도면은 뭐 큰 변동성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이 미 증시가 좀 하방으로 방향을 틀면서 같이 이렇게 좀 하락을 하기는 했었어요.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5일 연속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긴 약세장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미 증시도 잠깐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미 증시 역시 이 초록색보다는 붉은색이 훨씬 좀 더 많을 정도로 하락을 또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지표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뉴욕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미 증시는 현재까지 4일 연속 상승을 하다가 드디어 5일 만에 이렇게 하락을 보였습니다. 그럼 왜 이런 하락이 나왔느냐? 아무래도 어제 이 CPI 발표 때문에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가 3.6%였는데 실제로는 3.7%가 나왔고 그래서 예상보다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시그널을 좀 심어줬다라고 보입니다. 뭐 그럼에도 이전 달하고는 같은 수치이고 또 식품과 에너지를 뺀 이 근원으로 보게 되면 예측이 4.1%였는데 그 예측치만큼 나오기는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전 달보다도 0.2%포인트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일단 헤드라인으로 봤을 땐 전월과 같은 3.7%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동결의 가능성을 좀 더 높였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걸 또 보시면 그 전날에 발표된 이 PPI와 어제 발표된 CPI가 모두 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하면서 연준이 인플레의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은 멀었다라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또 평가를 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어제 이 CPI가 발표된 직후에 주요 지표의 움직임을 보시면 먼저 이 달러 지수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9시 반에 발표가 된 직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 106포인트를 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국채금리 역시 이걸 보시면 미국 국채 2년 물자리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9시 반에 발표를 하자마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그래도 전날까지만 해도 한 4.9%대를 보였는데 다시 5%대로 올라선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10년물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9시 반 발표 직후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다시 4.6%대로 올라섰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미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 하락폭이 S&P 500 같은 경우는 크지 않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소폭이지만 상승을 보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엔 조금 더 낙폭을 키우면서 이런 하락을 했던 거예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 굵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하락폭이 뭐 거의 24시간 대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라고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의 이 암호화폐 시장의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요. 특히 이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지금 위치에서 꽤 중요하다라고 보이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 이게 10월 13일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 글래스노드에서 알트코인이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위축에 영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글래스노드의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요 알트코인 지표가
최저 사이클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는 시장 약세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알트코인 지표가 최저 사이클에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, 그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요것이 지금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시총, 그러니까 알트코인 시총을 나타내는 것인데, 제가 예전에 이제 알트 시즌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가 요 알트 시즌의 요 벽을 넘어서게 되면 본격적인 알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보시는 것처럼 요때가 2023년 요때 4월 달쯤에 요렇게 넘어서기도 했지만, 그런데 결국엔 채차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, 또 요때도 이제 7월 달에 다시 한번 이 알트 시즌의 벽을, 그 저항을 다시 한번 좀 두드리면서 2차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결국엔 이때도 이 알트 시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요 위치에 와 있는 건데, 그런데 지금 이 위치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자리이긴 해요. 왜냐면 이 밑으로 내려간 적이 언제냐면, 요걸 보시면 지금 현재 요 위치에서 내려갔던 적이 요때가 FTX 사태 때 큰 폭락이 나오면서 알트 시총도 이렇게 무너졌었던 것이고,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때도 이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마찬가지로 알트 시총이 무너졌을 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서 이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앞서 이 테라 루나 사태와 이 FTX 사태만큼 그만큼의 공포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의 이 위치가 무너지게 되면 굉장한 공포를 또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지금의 위치는 강력한 지지선의 자리다 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. 또 실제로 이 위치가 기존에도 요때 해가지고 다 지금의 위치에서 이렇게 다 반등을 해줬던 자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으로 이렇게 좀 그어보면 지금의 이 위치는 좀 강력한 지지선의 자리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지금 위치에서 반등이 나와주려면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할까? 그것을 본다라면 일단 요 1차 시도 때를 보면, 지금 1차 시도 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중순쯤 요때였는데, 요때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4월 중순이니까 요때잖아요.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처음 이 31K를 찍으면서 연중 최고점을 찍었을 그때이고, 또 다시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때 2차 시도를 할 때 요때에도 보시면 날짜가 7월 13일 요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7월 13일이 어떤 날이었냐,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7월 13일에 이 리플의 약식 판결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역시 최고점을 또 찍은 그 날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엔 이 알트 시총이 높아진 그때가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으면서 상승을 했을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알트 시총이 올라가려면 비트코인의 상승이 필연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가 살아야 알트가 산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저는 늘 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. 그런데 지금 이 위치에서 하락을 한다라면 그만큼 좀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는 이전에도 테라나 FTX 사태만큼의 그런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갔었던 것인데,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좀 충격적인 일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면, 제가 어제 이 뉴스를 보니까, 그러니까 TV로 뉴스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생각보다는 꽤 피해자도 많고 이것이 국지전이 아닌 좀 국가 간의 확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렇게 알트들이 무너진다라면 그런 계기가 될 만한 것은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누구도 지금 예상을 하지 못했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
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또 이것도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만약에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금 상태에서 확전으로 되지 않고 국지전 성격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면 큰 충격이 사라졌다라는 것이고, 그러면 이때만큼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알트 시즌에 대해 또 한 인플루언서가 트윗을 남겨서 그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알트코인이 훨씬 더 큰 규모로 7년 전과 정확히 동일한 구조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임펄스 물결이 시작이 되면 2017년 이후 가장 큰 알트코인 시즌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이 차트를 첨부를 했는데, 그러면 제가 요것을 또 공유를 하면서 따로 표시한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것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이 차트가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시총이니까 이 알트코인 시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게 지금 2015년부터 현재까지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, 이때 2015년도 때 이렇게 더블 바텀을 찍고 첫 번째 임펄스 상승을 보였고, 그러다가 중간에 이런 조정을 겪었다가 다시 한번 재차 두 번째 임펄스 상승이 나왔는데,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더블 바텀이 나오고 그리고 임펄스 첫 번째 상승이 나온 다음에 지금 현재를 이런 조정의 기간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이 두 번째 임펄스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, 그래서 이 조정 기간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 만큼 더 큰 알트 시즌이 올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지금 이 인플루언서는 좀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. 그런데 제가 여기에도 썼긴 했지만 이 차트를 보고 좀 동일한 구조로 보기에는 지금의 이 조정 기간이 좀 너무 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이 알트 시즌은 반드시 또 찾아오게 될 겁니다. 그 전제는 이 비트코인이 망하지만 않는다면요. 그래서 좀 전에 이 트윗에서는 무엇보다 맨 마지막 문장이 좀 의미심장하지 않았나 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 트윗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그 일부가, 그러니까 가장 큰 이 알트코인 시즌 때 그 일부가 될 것인지 그 여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진짜 이 알트 시즌이 도래했을 때 내가 그 알트 시즌을 즐길 수 있느냐,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좀 공포스러운 자리일 수가 있는데,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하락이 나온다라면, 그래서 결국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이 알트코인도 상승을 한다라고 믿는다라면, 이런 알트코인의 하락은 이때 이 알트 시즌을 위한 중요한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물론 여기에서 반등을 원하지만 만에 하나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면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알트코인에 매수할 그 대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오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제가 목이 또 안 좋아가지고 오늘 얘기가 좀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는데, 여러분도 특히 지금 이 환절기이기 때문에 좀 감기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